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제 1년을 거의 마감해 가는 12월 28일에 초대 박민식 장관이 26일 날 이임식을 해서 일단 보훈부를 떠났고요. 그 다음에 27일 하루 다음 27일 어제죠. 어제 에, 보훈부 장관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박민식 초대 장관이 추진해 온 내용을 일단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바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건데요.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 치료,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는 치료, 재활, 요양, 치료하면서 또 재활, 그러니까 치료하고 재활하고 요양의 세 가지의 큰 이슈를 갖다 놓고 일단 시행에 들어간다고 초대 이제 2대 보훈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아, 보도 자료로 내놓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치료, 재활, 요양. 그러면 환자들에게 이 세 가지는 꼭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치료, 재활, 요양의 세 가지 큰 타이틀을 걸어놓고 우선 이제 지금 진행을 한다는 것이 중앙보훈병원에 치과병원을 신설한다. 중앙보훈병원에 치과병원을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센터는 대전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건립하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부산보훈병원의 요양병원을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큰 타이틀,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서울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는 대전보훈병원, 요양병원은 부산보훈병원. 지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있던 부분입니다. 요양도 할 때 뭐 요양도 해야 되는데 일반 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왜 없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계셨고 치과는 뭐 어차피 없으니까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모든 그 국가유공자들의 많은 불만 그리고 아쉬웠던 이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 이제 건립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께 이 우리 강 장관님이 이대 장관이 들어오면서 여성으로서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지금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아주 발표를 바로 했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까지 보훈부에서 아마 검토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요. 예산도 이 하나하나가 예산이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어가는 그런 어, 이게 공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전 유공자 위탁병원 연령 제한 폐지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다 세 가지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치과병원은 우리가 에, 이제 월남 참전 용사들 보면은 치과, 그러니까 열남에서 어, 그 전투 중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디 지나가다 잘못 들어가지고 또 넘어져서 치아가 다 망가져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 아주 거대하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아마 상당히 그동안에 답답하고 치료가 안 됐던,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재활치료도 정말 중요하죠. 뭐 치료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치료하는 것은 그다음에 지금 치료는 현재 그 보훈병원이나 아니면은 위탁병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더욱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좀 적극적으로 아마 치료를 해 주시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활은 또 어차피 그 내가 가진 그 상의에 의해서 재활 훈련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요양도 이제 다른 이제 보건복지부 나오면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새들어 살듯이 좀 끼어 들어가서 요양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도 발생하고 항상 어디 가면서 서자 취급받았죠. 그래서 요양병원을 국가보훈부에서 부산보훈병원에 일단은 시설을 합니다. 설치를. 자, 건물도 이제 짓고 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요양병원을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왜 부산까지 가서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뭐 답변은 이렇게 시원스럽게 해드리지는 못해도 이제 아마 생각에는 우선 중앙보훈병원에는 치과병원이 있고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되고 대전에서도 재활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고 그래서 요양병원은 부산보훈병원에 했는데 일단 요양을 하게 되면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한번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요양 마칠 때까지 계시니까 조금 불편해도 뭐 아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졌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국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마 많은 의견과 또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 효과도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아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대단한 결심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쉽게 발표를 했던 것은 우리 그 새로 부임한 우리 그 여성 장관의 그 이력을 잠깐 보면요. 숙명여대 총장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인사혁신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치고는 경력이 화려하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력도 대단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취임과 동시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놓고 할 때는 아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매사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아주 단단히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자 보세요. 그의 그 시할아버지는 이제 권준이라는 이름이죠. 권준 여자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원봉 의열단을 결성한 김원봉 아시죠? 이름을 김원봉과 함께 이게 의열단 결성하는데 활동 자금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뭐 무공 화랑 훈장 6.25 때 6.25 참전 용사로서 무공 화랑 훈장을 받은 강갑신 6.25 전쟁의 참전 용사이고요. 정말 이분들은 그리고 초대 수도 경비 사령관도 했고 또 초대 54단 사단장도 했고 아마 이거 군에 관계된 거는 아마
내놓으라 할 만한 그 화려한 경력 그리고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이 우리 보훈부 가족에 대해서 애착이 남다르고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든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아마 오늘 이렇게 쉽게 정말 발빠르게 움직인 걸로 봐서 또 피부에 바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이분이 그 대인 관계에서 협력의 달인이라고 그래요. 달인. 그러니까 서로가 협조하는 부서 간에 협조하는데 그 서로의 단합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좀 지금보다는 훨씬 좀 업그레이드된 우리 보훈 가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치료, 재활, 요양 이게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과병원이나 이제 이런 거는 뭐 일부에 이제 지나지 않겠지만 재활센터나 요양병원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지금은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분들이 좀 수명이 길어졌어요. 길어지니까 요양병원은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설 요양 시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설 요양병원 이런 거보다는 우리 보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부심도 있고 또 편하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아이템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재활센터하고 요양병원, 뭐 치과병원은 이제 어쨌든 이런 계획과 이런 방침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비교 형량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보훈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위상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위상도 사회적으로 이슈를 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까지 이제 보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는 그 의미를 어릴 때 어린 학생들로부터 심어줘서 애국심을 길러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마치는데요. 읽어만 보면 다 알아요. 화면에 자세하게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날씨가 오르락가락 아직 겨울입니다. 그래도 감기를 조심하세요. 한번 감감 걸리면은 좀 길게 가더라고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따라서 보건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바로는 안 될지라도 우리는 또 기대를 갖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걸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는데요. 지금까지 제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